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은 그 잇몸 패임 현상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려고 하는데요. 잇몸이 보통 패였다, 아니면 치아가 패였다, 잇몸이 퇴축되었다. 환자분들은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잇몸이 패였거나 아니면 잇몸이 내려갔거나 아니면 치아가 패였거나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내려가신 분들, 치은이 퇴축되신 분들, 치아가 패인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원인이 뭔지,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잇몸이 내려앉았어요. 치아가 패였어요. 잇몸 퇴축 현상, 치아 패임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진단이 되는 거고, 그 진단에 맞춰서 치료는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잇몸이 왜 내려가나요? 일단 이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치아가 있으면 환자분들이 치아 주변에는 실은 이런 잇몸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환자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치아의 면이 보이고 잇몸이 보이는 거고, 그 치아와 잇몸 안에는 또 이렇게 뭔가 그 뼈가 있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있고, 그 뼈를 싸고 또 치주 인대라는 게 또 잡고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잇몸이 내려간다고 하면 말 그대로 잇몸이 이 위쪽에 이렇게 예쁘게 있어야 될 잇몸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꺼져 내려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잇몸이 이렇게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쪽 치아 부분이 패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패일 때도 약간 그 이렇게 V자 쉐입으로 패이느냐 아니면 약간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패이느냐에 따라서 약간 원인이 다르게 볼 수가 있고, 치료 방법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잇몸 퇴축은 많은 분들이 저희가 진단을 할 때 일반적으로 치아의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의 패임 현상도 같이 나타난다,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내려앉으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게 시리다는 증상이에요. 나는 찬 거를 요즘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때 너무 시려요. 아니면 얼음을 먹을 때 너무 시려요. 아니면은 칫솔질 할 때 칫솔이 닿으면 시려요.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시려요. 아니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찬 거를 못 먹기 때문에 그냥 아예 찬 거를 안 먹어요. 그냥 미지근한 걸로 먹어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아주 가끔씩은 씹을 때도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잇몸이 퇴축이 되다 보면은 가끔씩 주변에서 입냄새가 난다고 해요. 해서 입냄새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퇴축된 부위로 음식물이 자꾸 껴요 라고 이제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증상이 본인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강의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첫 번째 잇몸 퇴축의 원인은 이제 다들 알고 있듯이 치주질환이에요. 치주질환이라는 것은 잇몸병이고요. 이게 치아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스케일링은 다 아시죠? 스케일링이 음식물 찌꺼기를 이 치아 표면에 뭔가 이제 플락 아니면 캘큘러스, 치석 같은 치태 같은 걸 갖다 여기에 이제 막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 세균들이 뿌리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잇몸이라는 조직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양치만 하면은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양치할 때 피가 나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피가 난다,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물이 낀다,
음식물이 낀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서 고름 냄새가 나요. 아니면 입에서 남편이 아니면 와이프가 자기의 연인이 입냄새가 난다고 치과 가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치주질환이 원인이 될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잇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잇몸 치료에도 단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잇몸 치료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잘못된 양치질 방법 때문에 치아 잇몸이 퇴축되기도 해요. 잇몸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예민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잇몸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양치질이 어쨌든 기계적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치를 할 때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치아 장축 방향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치아 장축 방향으로. 그래서 치아 장축으로 해야지만이 치아가 이렇게 좌우로 닿게 되면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아를 닿게 되면은 이런 치아의 목 부위, 치경부가 당연히 패이는 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위아래로, 한마디로 이 위아래로 치아의 장축 방향으로 치아를 약간 로테이션 시킨다, 아니면 쓸어 내린다, 쓸어 올린다, 이런 개념으로 하셔야 되시고, 이제 치아의 옆으로 이렇게 닦는 거는 교환면을 닦을 때는 그렇게 닦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보통 이제 양치 방법 때문에 옆으로 닦는 것 때문에 이제 마모가 있으신 분들은 치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잇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쪽에 이제 약간 U자 쉐입으로 이렇게 패이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V자 쉐입보다는. 그래서 이런 U자 쉐입으로 해서 초기에 뭔가 칫솔 모가 닿을 때 시리다, 아니면 창거에 시리다, 이런 분들은 이쪽을 메꿔주는 치료를 해야 될 거고요. 그거는 치료 방법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드시고 나셔서 아직도 이제 어르신 분들 중에는 꼭 이쑤시개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치간 사이가 이제 치주질환 때문에 넓어지기 때문에 이쑤시개를 항상 사용을 하시는데, 이쑤시개는 굉장히 터프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거기 때문에 그 잇몸을 갖다가 꾹꾹꾹꾹 누르는 압력이 있으면 또 잇몸은 퇴축이 되는 거예요. 더 퇴축이 되고 치간 사이에 음식물을 또 박히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쑤시개 사용은 되도록 자제하시고요. 되도록 이쑤시개 대신에 치실을 좀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치실이 없는 경우는 이제 이쑤시개를 사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지만, 꼭 치실을 갖다가 구비하셔가지고 치실로 음식물 낀 거를 갖다가 정리를 하시면 잇몸도 퇴축도 안 될 뿐더러 좀 더 깨끗하게 잇몸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음식물이 부패해서 냄새 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이나 입천장에 치우친 치아예요. 뭔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치우친 치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나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뭔가 치우친 치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음식을 씹을 때 얌전하게 먹지 않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뭔가 마치 이런 절구통에 저희가 음식을 빻아서 먹을 때, 여기에 뭐 절구통에 음식을 빻을 때 어떻게 빻죠? 굉장히 다이나믹한 뭐 위아래 움직임도 있지만 좌우의 움직임도 있고 로테이션의 움직임도 있고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있을 때 아무래도 그런 측박력이 가해지거나 뭔가 그런 교합력이 비정상적으로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인 교합력이 가해질 경우에는 이 치경부가 조금 이제 V자 쉐입으로 뭔가 패이는, 뭔가 저희가 이제 어브 프랙션이라고 그래요. 굴곡파절이라 그러는데 어브 프랙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할 때는 뒤쪽에 칫솔질 때문에 마모가 일어나는 어브레전과 이 어브 프랙션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원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브 프랙션이 다발적으로 일어나시는 분들은 여기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이제 V자 쉐입으로 패여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합력이 세신 분들, 아니면 측박력이 많이 작용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잇몸 퇴축이 동반이 되고 치아의 V자 쉐입으로 패임 현상이 동반이 됩니다.
잇몸 퇴축의 원인 또 마지막인데, 이게 뭐 흡연은 일반적으로 잇몸 퇴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치주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잇몸 퇴축의 원인에 일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측방력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갈이나 이 악물기 같은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갈이 같은 경우는 치아를 갖다가 좌우로 굉장히 자는 내내 뜨드득 뽀드득 뽀드득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좌우의 측방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굴곡파절이 일어나요. 굴곡파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치아가 있으면, 치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 이제 뼈가 이렇게 양쪽에 둘러싸여 있고, 이게 뼈죠. 뼈로 둘러싸여 있다고 치면은 이 아래쪽은 이제 측방력이, 이 좌우의 힘이 발생을 할 때, 측방력이 발생을 할 때, 이 아래쪽은 이제 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치아가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위쪽 치아가 이제 흔들림이 발생을 하는데, 이쪽 부위가 이제 맨 바깥쪽에 에나멜이라는 딱딱한 층이 이제 누구나 치아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좌우에 뭔가 흔들리는 걸 할 때 이쪽 부위에, 특히 치경부 쪽에, 치아의 목 부위에 장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장력이 이제 늘어나려는 힘인데 그것 때문에 딱딱한 조직이 떨어져 나와서 V자 쉐입의 노치를 형성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비타민C 결핍이나 뭔가 치주 질환에 대해서 유전적으로 엄마 아빠도 치주 질환 때문에 많이 뽑고 임플란트 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도 유전적으로, 유전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 몸에 있어서는. 그래서 굉장히 잇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시고 치과와 친하게 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잇몸 퇴축의 원인은 이처럼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원인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먼저 돼야지 치료를 정확히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레진으로 수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갈이 같은 원인이 분명하게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이갈이 장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센 교합력이 있다 그러면 보톡스 치료를 병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교합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교합을 개선시키기 위해 교정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합 조정을 한다거나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이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꼭 치과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치과 DM 닥터 꼬집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좀 더 다음번에 치료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때는 실제 치료한 사례들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